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부드러운 화법으로 아주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 수석을 지내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박수 치나요? (19대) 국회 이후로 8년 만에 원내에 네. 다시 입성을 하셨습니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19대 초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역구의 통폐합으로 20대, 21대에 예정된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획을 8년 2번 떨어지고 세 번째 당선돼서 오겠다. 네. 떨어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슬픈 계획인데 네. 그래도 계획대로 세 번째 만에 돌아와서 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 네. 국회 출근하실 때 보통 고속버스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소문이 네. 나셨더라고요. 네. 오늘 오실 때도 혹시 고속버스 타고 오셨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19대는 2012년에서 16년까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그때 4년간 고속버스 출퇴근을 했습니다. 고속버스 예. 타시고.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의원실이라고 하는 책도 내게 됐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년 동안 청탁성 민원을 빼고 네. 그냥 진짜 민원과 정책 제안을 포함해서 한 200건 정도를 받았는데 그걸 다 기록했죠. 우와. 그중에서 81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원실이 3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선 국회의원회관에 하나 있죠. 네. 그다음에 지역구에 사무소가 있죠. 다른 의원님들은 2개씩밖에 없는데 저에게는 고속버스 의원실이랑 또 있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보통 출퇴근 시간은 이렇게 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일을 하시니까 정말 좀 고단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차를 타고 서울에 무슨 사연이 있든지 다 가서 일을 보러 가시는데 피곤하시고 이제 주무시잖아요. 네.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정도 이제 대화를 하죠. 네. 그래서 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국회의원 사무실이고 그곳에서 만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가 의정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 저를 살찌우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 3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저는 지금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고속버스.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생에서도 굉장히 많은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의원님도 분명히 그런 결단의 순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바뀌는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저의 결단의 순간은 당연히 이 힘들고 어려운 정치를 하겠다는 네. 결심이 결단이고 또 제 인생에서 보면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고 한 것, 그 2가지가 제 인생의 큰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듣기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좀 아픔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만 아픈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그 젊은 시절에는 저만이 아픔이 있는 줄 알았어요. 또 아픔이 있더라도 제 아픔이 가장 큰 줄 알았고. 그런데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저 같은 아픔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는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첫 아이가 있었는데 선천성 뇌성마비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죠. 근데 이 아이를 중간에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고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제 가정이 잃었어요, 가정을.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어떤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면서 지금의 제 아내와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 아내도 저와 똑같은 그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였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을 좀 할 것을 좀 쉽게 말하면 요청을 드렸죠. 결혼은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결혼을 요청하는 표현은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고 또 제 하늘나라에 있는 그 발달장애 그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기도했던 대로 또 다른 발달장애 자녀를 또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늘이 저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돌아보고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국회의정 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남들이 겪지 못한 그런 아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터치하지 못하는 아픔까지도 이렇게 돌보는 의원님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신용 씨 조금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원님 고생 내가 많이 다 하셨는데. mem짓이에요. 네.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용의 결정 OX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변인 시절 언론 앞에서 브리핑한 후 나중에 이불킥 한 발언이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와. 신중하신 분이신가 봐요. 야, 실수란 없었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해해도 되나요? 제가 놀라운 말을 청와대 출입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네. 네. 되게 이 기자님들과 대변인은 사이가 좋은 것도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긴장 관계이고 그렇죠. 불리한 것을 늘 물으시고 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기자님들과 사이가 좋기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실수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언젠가 어떤 기자님이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막걸리 잔을 한 잔 이렇게 같이 기울이게 됐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라고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선배 같은 소통 창구, 선배 같은 대변인을, 친절한 대변인을, 솔직한 대변인을 우리가 잃으면 우리에게 손해다라고 기자단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무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저를 봐줬대요, 기자단이.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기자님들이 봐준 덕분에 이불킥을 한 부끄러움은 없었다라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듣고 보면 3번이나 이불킥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야, 지켜주고 싶은 대변인이라니 너무 영예로울 것 같습니다. 정말 영광이죠. 그런 말씀 듣는 게. 그러네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결혼 5년 차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담하고 있는 집안일이 있다? 하나, 둘, 셋. 있습니다. 그래 어떤 뭘까요? 집안일을 전담하셨어요? 전담은 아니고요. 네. 제가 어디에 가면 틀림없이 이런 질문을 받을까 봐 네. 알리바이를 좀 만드느라고 그래서 아내에게 청소는 내가 좀 주기적으로 해볼게 라는 약속을 하고 또는 아마 분리수거는 좀 내가 해볼게.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가끔 또 이렇게 저 아내에게 잘난 척 하려고 좀 아내 모르게 잘 때 좀 밥도 좀 제가 좀 해서 요리하는 해보려고. 남자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아내의 생일날 새벽에 제가 몰래 일어나서 전날 마트에서 몰래 사다 놓은 미역과 네.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아내 몰래 깰까 봐. 네. 그래서 멋있는 남편이시네. 아니 근데 모든 스윗하십니다. 남편들이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안 그런 말이에요. 아유, 진짜 설마요. 좀 보고 배우세요, 우선. 근데 앞으로 그 아내에게 미안한 것은 몇 번 하지도 않고 방송에서 이런 자랑질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런 자랑질을 하는 것은 국민 앞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변함없이 하겠다는 대국민 좋다. 약속이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부드러운 화법으로 소통하는 신사 이미지 때문에 가끔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워야 할 상황이 되면 좀 난감해진다? 하나, 둘, 셋. 그렇죠? 화 못 내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방송에 나가서 막 화를 내거든요. 화를 내는데 제가 화를 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 톤이 그게 화였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저는 진짜 이게 불만이에요. 아니,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두고 뭐 국회의장 비서실장 1년 했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1년 했는데 그걸 빼면 이제 뭐 얼마 시간 되지 않지만 그 사이에 지금 패널 토론만 청와대 대변인 수석 브리핑 빼고 패널 토론만 한 750회인가 했을 거예요. 했는데 뭔가 좀 바꿔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요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럽긴 해요. 스타일을 바꿔야 되나. 그런데 그 와중에서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기준은 10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10가지가 나만 다 옳으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5개 옳다면 상대방도 5개는 옳을 수 있잖아요. 내가 5개 옳다고 주장하려면 내가 5개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750번의 방송을 하다 보니 그게 저희 하여튼 원칙과 마음속에 하여튼 이렇게 굳어져 있는 마음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화를 낸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화를 안 낸다고.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드러운 소통의 기술을 절대 잃지 않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수현 의원님의 솔직한 OX 결정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소연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진심의 소통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선거 캠프 대변인부터 당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까지 총 6차례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언론의 창구 역할을 해오신 건데 나름의 그 소통 철학이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처음 이제 임명을 받고 청와대를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 대통령께 올라가 먼저 인사 신고식도 좀 하고 그리고서 좀 뭐 시간도 좀 한 2, 3일 갔다가 또 기자실로 올라가 인사하고 대변인을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헐레벌떡 달려갔더니 대통령님이 아니라 춘추관이라고 불리는 기자님들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표를 하는 거예요. 대변인 발표합니다. 제 이름 발표하더니 인사를 하래요. 네. 그래서 딱 카메라 앞에 섰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저건 이제 생방송 라이브라는 얘기잖아요. 와우, 근데 이게 전국에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일 겁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결과적으로 눈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정치인이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면 눈높이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국민의 말씀 가슴에 잘하셨네.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적어도 대변인을 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유명했던 영화 지정 생존자인가요? 네.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이 온 대통령부터 내각이 전부 다 사망한 상황 속에서 지정 생존자 한 명을 남겨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데 위기의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때 백악관 대변인이 영화 대사에 보면 이런 말을 남기더라고요. 첫째, 선입관을 갖지 않을 것. 두 번째, 추측하지 않을 것. 세 번째, 거짓말하지 않을 것.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변인 한동안에 그 영화의 대사처럼 선입견을 갖지 않을 것, 추측하지 않을 것, 거짓말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는 좀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이렇게 소통 철학 중에 고속버스 네. 이용하시면서 이제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들으신 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게 제가 잊지 못할 저를 울렸던 기억이에요. 오. 아니 의원님을 울게 하셨다고요? 예. 네. 어떤 분이실까요? 버스에 내렸는데 네. 70대 아버님이셨어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옷도 좀 남루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따로 내리시더니 고속버스 그 입구에서 저를 잡으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박 의원 그때 정확하게 갈비탕이나 한 그릇 사 먹고 일해. 이러면서 손에다 뭐를 이렇게 쥐어주셨어요. 어머나. 그리고서 제가 그걸 거절할까 봐 이분은 그냥 종종걸음으로 저를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돌아가시고 아유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서 이제 이걸 펴보니까 돈이었는데 네. 이게 얼마였냐면 7,000원이었어요. 아마 그분 호주머니에 있는 그날의 전 재산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꼬깃꼬깃 이렇게 잡았던 그 7,000원 갈비탕이나 사 먹고 이래라고 하는 그 어르신의 그 격려와 당부가 네. 그때 저는 진짜 그걸 받고 울컥 울었어요, 진짜. 그런데 마침 제 뒤에 타셨던 제 은사님이 계셨는데 네. 제가 그렇게 울컥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를 와서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제 은사님이 그래 수연아 저 아버님 저 마음 잊지 말고 이래라 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 기억이 아마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등 두드림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제나 올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좀 착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다.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 그러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어머니. 그 어떤 후원금보다도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따뜻한 예. 네, 네. 7,000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좋은 대변인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국민의 대변인이 되신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국민과의 소통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처럼 저는 소위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열렬 지지자들로부터 뭐 막 문자 폭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막 쳐다보기도 싫죠. 그런데 제가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저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문자까지도 저는 답변을 거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선거 때 이제 선거 문자를 보내잖아요. 단체 네. 문자.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나는 박 후보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다른 정당 지지하는데 이런 문제 보내지 마세요. 막 이런 문자로 옮겨 있어요. 네네. 힘 빠지죠. 그런데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 저를 지지하지 않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무라기만 하시는 것도 좋은 유권자, 국민의 태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를 혼내시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을 좀 내주시고 저를 바로잡아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분과 그래서 왔어요? 문자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그분께서 저에게 제 아버지와 동생이 있고 자기까지 세 표가 있는데 그 세 표를 박수현 후보에게 다 드리겠다. 그리고 이야. 뿐만이 아니라 후원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어머. 그래서 후원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통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해를 풀고 또 결과적으로 서로 진심의 소통이라고 이제 여기 키워드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이면 통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더 진심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정말로 애써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집요함을 말씀하셨는데 만만치 않은 집요함이 있으십니다. 그 유권자와 톡을 네. 하는 결국은 자기 편으로 만들어낸 능력도 참 부럽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감사드리는 거죠. 네. 의원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국회방송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만드신 그런 나라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런 국민께 사랑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부터 그런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들 지켜봐 주시면 더 애써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을 향한 따뜻한 눈빛을 잃지 않는 의원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